어제는 10공도 1을 했었고 오늘은 10공도 2를 해봅시다. 10공도 1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육친 관련을 망라한 표라면 10공도 2는 한 인간이 요 갑에서 탄생하여 요 신에서 죽고 임계에서 윤회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갑으로 재탄생, 요 흐름을 설명하는 표죠. 겉으로는 굉장히 간단하죠. 하지만 이렇게 표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좀 세상을 쉽게 명백하게 기준을 가지고 사주팔자를 분석하기를 바랬던 거고, 자, 그런데 이거를 십신으로 활용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갑을 기준으로, 갑이라는 존재는 비견이나 편관이나 이런 십신이 존재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십신 생극론은 비교 대상이 없으면 이런 명칭이 나올 수가 없어. 그냥 갑은 갑으로 존재하는 거고 을은 을로 존재하는 것이지, 갑이 비견이고 을이 비견이고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갑을 기준으로 갑을 비교하면은 비견이 되는 거고 을을 비교하면은 겁재가 되는 거고, 자, 갑과 경이 만나면 편관이 되는 거고, 이 경이 갑을 만나면 편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신생극론은 결론적으로는 관계론이에요. 관계론. 어떤 관계론이냐면 생극을 기준으로 하는 관계론이에요. 그런데 그 생극을 기준으로 하는 관계를 뭘로 살핀 거냐면 십간이 아니라 십신으로 살핀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십신은 기껏 육친들의 관계를 생극으로 그 관계를 살핀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세상은 2차원이 아니라 4차원이라고. 4차원. 시공간의 4차원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공간 반응이 없는 십신생극은 가지고는 사주 풀기에 택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은 갑 하나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가 갑을이 만났을 때, 갑이 만났을 때 이 의미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갑을, 요거 갑을은 1에서 15세 사이까지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몸부림쓰다. 내 별명이 흑석동 몸부림쓰라고 그랬잖아요. 몸을 잘 쓰는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그러니까 갑을은 뭐다? 육체 활용에 뛰어난 재주를 보인다. 근데 여기에 이제 테크닉이 들어가려면 정화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그 열심히 뛰어다니는 작용을 갑을이 한다면 기술까지 가미하려면 정화가 장착돼야 되는 거죠. 정임 이런 게 되면 이제 응축된 에너지까지 하는 거고, 오축 이러면 스쳐 한 방으로 폭발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폭발력. 자, 이렇게 응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십신의 명칭에 속아서 비견, 겁재 이런 것만 부르고 있으면 나머지 세상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계속 십신 보지 마라, 십신 보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갑을이 연주에서 갑을이라는 거는 15세까지인데 여기는 주로 몸을 쓰는 거구나. 몸, 육체를 활용하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에는 테크닉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정화가 들어가면 정임합으로 테크닉, 기술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화까지 있으면 이게 이제 육체로 치면 성욕이 어쩐다 엄청나게 강한데 또 기술도 좋다.
어떤 기술이 좋은지는 스스로 이제 상상을 해 보시고. 자, 그런데 이제 갑이라는 것이 이렇게 갑이라는 것이 있다가 갑자기 을이 오는 세상을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는 시기, 질투, 경쟁 이런 게 들어가면서 육체 활용 여기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남녀 관계라고 치면 남녀 관계 이런 식으로 갑갑으로 있거나 갑을로 있거나 갑갑을로 있거나 이렇게 되면 혹은 뭐 갑이 있는데 운에서 을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무슨 속성을 갖는다? 시기, 질투, 경쟁, 육체 활용 이런 속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요. 갑만 있을 때는 상대 남편이든 남자든 홀로 상대하면 됐었어. 그런데 을이 운에서 왔어요. 쉽게 이 비유를 해봅시다. 여기 이렇게 마을이 하나 있어. 근데 가게가 여기에 딱 갑만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갑으로 와. 그래서 갑의 상점만 이용했어. 이걸 이제 독점이라고 그러죠. 이때는 뭐가 없냐면 시기, 질투, 경쟁 이런 게 없어. 근데 원래 이쪽에 을이 상점을 또 오픈했네. 그랬더니 이렇게 오던 놈들 이렇게 씩 돌아가. 그래서 막 이렇게 오던 놈들도 이렇게 가고. 그럼 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시기, 질투, 경쟁, 그리고 독점 불가. 그러면 어떻게 하지? 서비스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 어떻게 해야 돼? 을보다 더 잘해야 돼. 그렇잖아. 그래야 누구를 차지한다? 남자, 상대를 경쟁자보다 더 빨리 혹은 쉽게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짜증나지. 왜냐하면 독점을 하다가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서비스 태도를 올려야 돼. 그죠? 이제 세상의 이치로 보면 이런 건 뭐냐면 경쟁을 통하여 발전한다. 이렇게 돼. 그죠? 자, 그런데 남녀 관계에다가 이런 이치를 대입해 봅시다. 갑이 있다가 갑자기 운에서 을이 오면 소위 말하는 십신으로는 겁재지만 이렇게 이런 명칭의 습관이 되면 그 한계의 봉착 아니까 생각하지 말고 갑과 을이 만났네. 그러면 경쟁 시기, 질투 이런 게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거 갑을 육체를 활용하겠네. 그러니까 갑자기 남자를 하나 두고 이제 남녀 관계 말하는 거예요. 남녀 관계에 이 의미를 응용해 보자는 거지. 그럼 원래는 혼자 독점했었어. 그런데 경쟁자가 생김으로써 남자 하나를 두고 경쟁해. 그러면서 서비스 태도가 확 올라가. 그럼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져. 마음이 급해지니까 어떻게 해? 남녀 관계에서는 빨리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의 의미를 알아서 상상을 하시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예문을 하나 봐봅시다. 자, 오늘 카페에 올린 사주인데 사실 이런 표현은 억울해.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음란하고 첫 남자에게 버림받고 결혼 후 불화한 다음에 이혼했다. 이 음란하고를 다른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이고 이렇게 돼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 이 여자가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돼. 뭐 해야지? 시기 질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빨리빨리, 응? 얘들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뛰어난 특출한 서비스를 보여야 될 거 아니라고. 자, 근데 구조를 봐봐요. 이제 구조를 읽어봅시다. 구조를. 자, 남녀 관계를 기준으로 일지 요거 두 개, 하나는 아니죠, 그죠? 두 개요. 자, 십신으로 살피면 어디 있어요? 십신으로 살피면 여기 있네. 그런데 여기 위에 아이고 정화랑 정임합을 하고 있네. 그렇죠? 그럼 뭐야? 이놈은 바람제비일 가능성이 많아. 하나, 둘, 미중 정화 셋, 그죠? 그러면서 여기.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럼 여기에 이 그 많은 화기들까지, 흔히 이 해수는 병화를 만나려면 반드시 요 수많은 여인네들을 먼저 거치고 나서 비로소 여기로 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병화의 입장을 생각을 해봐요. 병화는 음란하지 말라고 그래도 음란하게 돼. 왜냐? 얘들보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얘를 택할 수 있잖아. 근데 일제 진토가 있어. 여기에 개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얘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 첫 남자죠. 그럼 당연히 이 구조는 원래대로라면 유부남, 나이 많은 남자, 바람제비, 바람둥이 놈, 이런 남자의 속성을 가진 남자랑 인연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냥 정상적인 결혼을 했다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이혼, 사별,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음란하다고 표현한 건 이제 이해를 했겠죠. 자, 구조대로 이 여인은 이런 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 해수는 그래도 이렇게 진토로 들어오려는 노력을 해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들어오려고 그러면 반드시 미토를 거치면서 상한 모습으로, 너덜거리는 모습으로 진토로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아이고 여기 또 하나 또 있네. 이 몇이야? 아이고. 그렇게 되면 멀쩡한 남자 구하기 힘든 거야. 그러면 이런 구조를 이 좀 눈치 빠른 병화는 어떻게 하냐면, 사별하고 애 딸린 남자 뭐 이런 거라든지, 늙어 빠진 늑다리 빠진 남자, 자기도 모르게 나만을 사랑해줄 남자, 해줄 남자. 그러니까 저번에 그 60년 차이 나는 그런 사주구조처럼 변하지 않을 남자, 자꾸 이런데 신경을 쓰게 돼 있다고. 근데 그것을 찾는 과정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오명이 붙냐면 음란하고 이렇게 붙는 거예요. 구조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지. 자, 생각을 해봐. 그런데 이때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다 그냥 단지 배우자라는 관점에서 주로 궁의와 궁위, 연령 플러스 구조를 가지고 살핀 거야. 내 머릿속에는 십신으로 보려는 생각이 없어. 단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십신을 곁들여서 여기에 십신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뿐이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런 시간 방향을 보는 거야. 이것이 이제 습관화되면 십신 없이도 구조를 읽어낸다고. 그럼 여기에 보이지 않게 이미
정병정정으로 이 여자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알겠냐? 항상 시기, 질투, 육체 강하고 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기타 등등 이게밖에 될 수 없잖아요. 이런 걸 잘 읽으라는 거예요. 십신타령으로 무슨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